야, 정말 이제 끝분기에 왔습니다. 그렇죠. 2020년 4분기 이제 끝분기 왔는데, 자, 특히나 뭐 다 좀 말씀드리게 그래서 오늘은 서울 쪽만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서울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오늘 가볍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끝분기에서 가장 좀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바로 매도인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매도인들이 조금 그렇죠. 뭐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조바심이 좀 난다라고 할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매도 타이밍을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들이 많겠죠. 그래서 뭐 물론 뭐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뭐 그런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그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매도를 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정말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해졌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자, 뭐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자, 최근에 상승폭 자체가 감소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물론 상승 자체는 조금씩 하고 있어서 지금 뭐 딱 하락이다, 보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자,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를 하고 싶은 게 뭐 당연한 사람의 뭐 이거는 뭐 마음이거든요. 늘 뭐 이렇게 머리 끝에서 팔고 싶지 뭐 이렇게 어깨나 무릎에서 팔고 싶진 않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라면 지금 뭐 계속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최고가를 받고 싶은 호가의 매수자들이 이걸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약간 감소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결국은 최고가 매도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것을 처분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더 좀 호가가 조정되기 전에 지금 현재 호가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이거죠. 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약간 상승폭 자체가 좀 줄었으니까 기다렸다가 내년에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고 내년에 조금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자체도 녹록치가 않은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올라가는 게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되면 세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올라가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이 되면. 자, 내년에 지금 양도세가 지금 6월 1일이 넘어가면 그렇죠. 지금 지금은 42%에다가 지금 최고세율 여기에다가 20% 3주택 이상이면 20% 추가거든요. 그러면 62%가 되고 6.2%를 지방세를 하면 약 한 68.2%. 물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년에 가서 3주택자 최고세율을 기준한다 그러면 양도세가 42%에다가 30%를 추가하면 72%가 되고 여기에다가 지방세 7.2%까지 하면 79.2%. 무려 거의 80%에 가까운 양도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 10%라도 조금 더 싸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종부세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내년 당장 1월 1일이 되면 그렇죠. 1월이 되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 쪽에서도 계속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한 것들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들이 높겠죠. 그러면 이것이 거의 3월, 4월쯤 되면 거의 발표가 되거든요. 개별 공시지가까지. 그렇다면 종부세가 더 올라가는 게 또 느껴지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 같은 경우에도 올해까지는 95%에서 5% 정도 깎아줬지만 내년이 되면 이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00%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또 거기에 대한 할인도 없어지죠. 거기에다가 지금 종부세율 자체도 최대 지금 6%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도세, 그러니까 거래세가 됐던 종부세, 보유세가 됐건 그러니까 갖고 있거나 팔거나 세금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그 기점이 내년 6월 1일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년 뭐 6월 1일인데 당장 뭐 5월 달에 4월 달에 어렵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매물을 내놔야 할 시기는 1월에서 약 한 3, 4월, 늦어도 4월까지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면 1월에서 보통 한 2, 3월까지는 비수기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받아주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자, 그래서 내년 5월 이전에 처분해야 되는데 이거조차도 조금 녹록지가 않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예측을 해보자면 올 4, 4분기 쪽에 좀 마음이 급한 뭐 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라도 매수인들이 받아줄 수 있는 가격에 좀 조정을 해서 매물을 내놓지 않겠냐, 요렇게 조금 뭐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도인들이 일부 조정을 해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뭐 급격한 조정, 그러니까 급격한 하락, 이런 것들을 조금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정도는 그렇죠. 매도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좀 매도를 하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자, 매도인들 상황이 이렇다면 이제 매수인들 상황도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요. 자, 일단 매물 품기. 자,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버티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자, 뭐 그 안에서 우리가 급매를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매수인들도 지금 상황이 매도인들만큼이나 지금 어렵습니다. 사실상.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 심리 지수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일단 매물 품기, 여기에다가 거래량 자체가 반에 반토막까지 가다 보니까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7, 8월, 9월, 7, 8, 9월에 거래가 하나도 없는 단지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게 뭐 급매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을 하려면은 지금 직전에 거래됐던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전에 거래했던 거래 사례들을 보고 급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래량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자, 한 단지 안에서도요. 자, 보통 뭐 101동하고 105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같은 105동 안에서도 층수가 뭐 한 2, 3층하고 그렇죠. 14층, 15층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뭐 바깥쪽에 있느냐 안쪽에 있느냐, 자, 이런 거조차도 다 다르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있으면 나와 비슷한 게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매물 자체도 없고 거래량 자체도 없다 보니까 결국 급매물 판단하는 것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매수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임대차 입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4년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들만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 집을 팔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갈아타기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갈아타기 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자, 뭐 1년 안에 이제 팔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잖아.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들어갈 집에도 못 들어가는 데다가 지금 뭐 이 집도 지금 만약에 안 팔리고 이런 상황이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이 갑자기 지금 매도인들이나 매수인들의 좀 발목을 잡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아타기조차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다. 자, 또 하나가 지금 매수인들 입장에서 보자면은요. 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냥 전세 시장에 머물러 있자니까 전세가가 지금 너무나 오르고 있고 내가 혹시라도 전세 만료가 돼서 나오는 경우에는 새로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러니까 지금 이 전세가 상승이라는 것도 지금 오히려 매수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많은 또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고, 자, 또 하나는 서울의 공공분양이 약간 캐시촌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공공분양 한다고는 했지만 지금 뭐 태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뭐 이런저런 반대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과천도 뭐 마찬가지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공공분양 물량을 기다려야 될지, 자,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워낙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그 청약에서 당첨이 안 되면 그 사이에 또 뭐 한 2, 3년 안에 몇 억이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매수인들도 고민이 많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또 바로 3기 신도시, 뭐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야, 뭐 좋죠. 뭐 시세보다 30% 싸게 한다.
뭐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거를 절반 이상 분양하겠다. 뭐 또 그 지분 같은 거를 그렇죠. 조금만 해가지고 내가 초기 자금을 줄여서 들어갈 수 있다. 뭐 엄청나게 장밋빛 뭐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당첨에 될 수 있느냐라는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고 서울 공강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3기 신도시든지 이걸 내가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약간의 급매가 나왔을 때 내가 그것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 이런 4, 4분기를 보낼 것 같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요. 지금 4, 4분기에 많은 또 주목을 받을 게 바로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 이제 4, 4분기에 입주하는 바로 그런 아파트들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더더 귀한 몸이 되겠습니다. 자, 8.4 대책, 공급 대책이잖아요. 자, 공급 대책이라는 거는 공급량을 많이 늘릴 테니까 앞으로 더 이상 새 아파트 많이 지을 거니까 새 아파트 그렇게 비싸게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8.4 공급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입주권 거래 13개 단지 중에서 한 곳만 빼고 12개 단지가 전부 다 신고가를 썼습니다. 자, 입주권 20개 중에서 서울 안에서 일반 분양가 대비 평균 5억 9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죠. 자, 일반 분양가가 5억 9천, 6억 정도 되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거의 10억 가까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이라는 이 아파트는 송파구에 있지만 조금 멀리 있죠. 지금 거여 쪽에 있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 59제곱미터 24평형이 11억 8천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일반 분양가가 그렇죠. 5억 5천이었어요. 자, 5억 5천짜리가 지금 11억 8천에 거래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만큼 지금 정말 뭐 입주권 새 아파트는 정말 귀하신 몸이 계속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자, 서울 아파트의 갭 투자 환경이 계속 좀 양호해질 것 같은데요. 자, 매매가 상승세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전세가는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율이 높아지겠죠. 자, 계약갱신 청구권 영향 때문에 전세를 낀 아파트가 오히려 가격이 2, 3억이 낮습니다. 자, 그러면 자, 대출 규제. 자, 서울 안에서 40% 이하니까 무조건 내 돈이 60%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자금 조달 증빙 자료 다 내야 됩니다. 이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서울 전세가율이 57%까지 올라가는데 60%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매매가는 좀 조정을 받고 오히려 전세 낀 게 매매가를 조정을 받고 자, 이렇게 되면 차라리 전세 안고 사는 게 대출 규제나 자금 조달 증빙 자료 이런 부분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갭 투자 메리트가 좀 증가하는 약간의 기현상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지금 투자자들이 아파트 쪽에 좀 탈출 러시도 살짝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똘똘한 한 채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는 게 지금 가장 좋아요. 그렇죠. 최상의 투자 전략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강남권이나 이런 쪽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맞습니다. 바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처럼 해서 주택임대 사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주택임대 사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주면서 뭐 이런 것들은 99채가 있어도 내 집 한 채는 비과세를 받으니까 그런 거죠. 자, 또 하나가 10억에서 50억 사이에 꼬마 빌딩들 결국 비주거용 쪽 이쪽도 아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야, 이러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2%에서 3%까지 떨어졌어요. 그 2에서 3% 정도면 오케이. 뭐 이렇게 자, 어쨌든 올 4, 4분기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